조선 왕조 최고의 애틋한 사랑. 정조와 첫사랑 성덕임. 궁녀들이 왕의 승은을 입지 못해 아우성이 벌어지는 한편에서 반대로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궁녀들도 있었는데, 정조 이사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성윤우의 딸 덕임으로 그녀가 바로 정조의 비인 의빈성 씨인데, 몰락한 양반이었던 성윤우는 본래 승지였던 한준승의 청지기 노릇을 했습니다. 그는 한준승이 사망한 뒤에 이산의 외조부 홍봉안의 집으로 옮겨 청지기 생활을 하는 바람에 덕임은 어릴 때부터 홍봉안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산은 유년 시절 외가를 드나들며 덕임을 알았고 자라면서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되었지만, 너무 어린 시절부터 보아서 소녀에 대한 마음이 어떤 감정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산은 새손이던 11살에 혼인을 했는데, 신부는 김시묵의 딸로 이산보다 1살 어렸고 덕임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이산은 이때 이미 마음속에 덕임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손빈 김씨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이산이 결혼한 것이 1762년 2월로 그 무렵 이산에겐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소년 이산이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덕임이 아기 나인이 되어 어머니 해경궁 처소로 온 것으로, 해경궁 홍씨는 덕임을 딸처럼 여기며 직접 키우다시피 했고, 이산도 덕임을 친누이처럼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는데 이산은 15살이 되어 마침내 관례를 올리고 효의왕후가 되는 새손빈 김씨와 합혼례를 올렸고 공식적으로 후궁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산은 곧바로 덕임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자신의 후궁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고, 이산의 어머니 해경궁 역시 찬성을 했지만 덕임은 후궁이 될 수 없다고 울면서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아직 새손빈이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후궁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당시 새손빈이 덕임과 같은 14살이었으니 임신하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덕임은 새손이 우선 새손빈에게서 자손을 보는 것이 순서라고 한 것인데, 당장 후궁이 되어야만 한다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버텼습니다. 궁녀가 왕이나 세자의 승은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덕임의 말이 사리에 맞아 결국 이산은 덕임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녀를 후궁으로 삼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이산은 영조에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부인 김씨 효의왕후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를 반대하는 남인 견제 세력들이 정조의 고모화와 농주를 시켜 부인 김씨와의 사이를 벌려놓았고, 영조의 비인 정순대비까지 정조와 부인 김씨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길까봐 방해를 놓았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세력 중 한 사람을 골라 그들의 딸을 후궁으로 들여 세자를 보려고 계획해 효의왕후와는 제대로 된 잠자를 가질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조는 반대 세력들의 관심 밖에 있는 덕임에게 승은을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도 덕임의 의지는 완강해 이산은 별수 없이 또 물러났습니다. 그 후 이산은 원빈 홍씨와 화빈 윤씨 등 2명의 후궁을 들였고 1780년에 다시 덕임을 찾아가 승은을 받으라고 요청했는데, 덕임은 여전히 후궁 셋을 먼저 들인 뒤 승은을 받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산도 물러나지 않았는데, 이산이 덕임의 하녀들을 무섭게 꾸짖고 벌을 내리자 그제야 덕임은 이산이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알고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자신이 직접 쓴 그녀의 묘지문에 당시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 승은을 내리려 했으나 내전 효의왕후가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했으니 울면서 감히 못한다고 사양하고 죽음을 맹세하고 명을 따르지 않았다. 나는 이를 받아들여 더는 재촉하지 않았다. 이후 15년 동안 널리 후궁원빈 홍씨, 화빈 윤씨를 뽑았고 다시 빈에게 승은을 내렸으나 거듭 사양하였다. 이에 빈이 사사로이 부리는 하인에게 죄를 꾸짖고 벌을 내리자 빈은 비로소 내 마음을 받아들였다. 이산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첫사랑을 15년 동안 끈질기게 공략한 끝에 마침내 자신의 여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이때 정조는 29살이었고 덕임은 28살이었습니다. 승은을 입은 덕임은 곧바로 임신했지만 불행하게도 1780년 12월에 유산을 했고, 이후 다시 임신했지만 그 아이 역시 유산을 했는데, 이후 다시 세 번째 임신을 해서 이번에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1782년 9월 7일 새벽, 덕임은 연화당에서 마침내 왕실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왕자를 낳았는데, 사랑하는 연인 덕임이 왕자를 출산하자 이산은 기뻐서
승지와 각신을 불러 이렇게 하교했습니다. 정조실록 14권 정조 6년 9월 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1782년 청건용 47년 무뇨세자의 탄생을 기뻐하다. 왕자가 탄생하였다. 임금이 승지와 각신들을 불러보고 하교하기를 궁인성씨가 태중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종실이 이제부터 번창하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사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더욱더 기대가 커진다. 후궁은 임신을 한 뒤에 관작을 봉하라는 수교가 이미 있었으니 성씨를 소용으로 삼는다 하니 신하들이 경사를 기뻐하는 마음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하였다. 이후 2달 뒤에 정조는 덕임이 낳은 왕자를 원자로 삼고 명호를 내렸으며 1873년 2월에는 덕임을 비누로 삼고 의빈이라 칭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비노이는 정조가 직접 정했습니다. 정일품 빈의 첩지를 받은 덕임은 이후 다시 임신했고 이듬해인 1784년 윤 3월에 옹주를 낳았는데 아들에 이어 딸까지 얻은 정조는 이제 진정 아비가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달 뒤인 5월에 아이는 경기가 들려 죽고 말았는데 당시 덕임이 아이를 낳은 후 피접을 나간 바 피접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딸을 잃은 정조와 덕임은 몹시 고통스러워했고 정조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뭔가 선물을 안기고자 그해 7월에 원자였던 덕임의 아들 순을 세자로 삼았는데 당시 3살이었던 이 아이가 문유세자입니다. 덕임의 아들이 세자가 된 뒤로도 정조와 덕임의 금실은 매우 좋아서 1786년에 또 임신을 했는데 그때 덕임의 나이는 35살이었고 노선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천신만고 얻은 아들 세자순이 그해 5월에 홍역으로 사망한 것으로 그때 순의 나이 겨우 5살이었습니다. 덕임은 임신한 몸으로 세자의 빈소를 지켰고 장례식 때는 무덤까지 따라가 서럽게 울었으며 정조도 통곡을 거듭하며 애통해했고 묘지까지 가서 잠도 자지 않고 밤을 새웠는데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윤 7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1786년 청건용 51년 무뇨세자를 효창묘에 장사 지내다. 무뇨세자를 효창묘에다 장사 지냈다. 이날 새벽에 발인을 하였는데 임금이 홍화문 밖에 나와서 곡하고 전별하였다. 다시 홍화문 안에 악차로 돌아와서 영여가 도성 밖에서 떠나기를 기다렸다. 임금이 흑립과 백포 천리를 다시 입고 묘소에 나가 최복으로 바꾸어 입고서 이를 지켜보았다. 장사가 끝나자 임금이 친히 신주를 쓰고 초호제를 지내고 그대로 하룻밤을 지냈다. 문효세자가 죽은 뒤 덕임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그것이 병이 되어 알아누웠고 결국 궁궐 밖으로 피접을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해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약하여 칠정 증세가 있다. 5월 이후 중병에 걸렸고 이에 본궁으로 피접을 보냈다. 칠정 증세란 마음의 병을 말하는데 문효세자의 죽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어 중병에 걸린 것으로 이후로 덕임은 경희궁에서 지냈습니다. 경희궁에서 2달쯤 머물다 그해 9월에 창덕궁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덕임은 만삭이었고 병증도 심각해 출산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회복시키기 위해 늘 그녀 곁에 머물렀는데 약을 다릴 때도 직접 검열했고 약봉지와 약그릇도 직접 챙겼습니다. 누군가가 약에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약봉지와 그릇은 항상 침실에 보관하도록 엄명을 내리기까지 했지만 그런 정성에도 1786년 9월 14일 한낮에 창덕궁 중화당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정조실록 22권 정조 10년 9월 1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1786년 청건용 51년 일빈 성씨의 졸기. 일빈 성씨가 졸하였다. 하교하기를 일빈의 상례는 갑신년의 예에 따라 후정의 1등의 예로 거행하라 하였다. 처음에 의빈이 임신하였을 때 약방 도제조 홍락성이 호산청을 설치하자고 청하자 출산할 달을 기다려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병에 걸려 졸한 것이다. 임금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가 그지없이 애석해하고 슬퍼하였으며 조정과 민간에서는 너나 없이 나라의 근본을 걱정하였다. 홍락성이 아뢰기를 5월 이후로 온 나라의 소망이 오직 여기에 달려 있었는데
또 이런 변을 당하였으니 진실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데가 더욱 없게 되었다 하였다. 이는 대체로 의빈의 병 증세가 심상치 않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무슨 빌미가 있는가 의심하였다고 하였다. 정조는 대통을 이을 아들에 이어 사랑하는 연인마저 잃게 되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고 토로하고 있었는데 정조는 의빈성 씨가 독살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독살을 막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 컸는데 정조가 의빈 사망 당시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말을 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관 이윤묵이 의빈을 독살했다는 말이 돌았는데 정조는 이 말을 듣고 분노해 이윤묵의 목을 베려했지만 주변에서 마땅한 증거가 없다며 만류했습니다. 더구나 의빈이 먹는 모든 약을 정조 자신이 챙기고 검열했기 때문에 정조는 이윤묵을 풀어주고 덕임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였고 자신이 직접 그녀의 묘지명을 썼습니다. 지체가 낮고 천한 여염에서 이같이 빼어난 사람이 태어나서 세자를 낳고 영화로움을 받들어 빈의 자리에 올랐으니 마땅히 우연이 아닌 듯 했다. 그러나 무뇨세자의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빈이 뱃속에 아이와 함께 급히 세상을 떠났다. 내가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함은 특별히 빈의 죽음 때문은 아니다. 빈이 세상을 떠난 지 3달이 되는 경이내 고양군 율목동에 임자 맷자리에 언덕에 장사를 지냈는데 무뇨세자의 묘 앞에 걸음 정도 떨어져 있다. 이는 빈의 바람을 따른 것인데 죽어서도 빈이 나를 알아준다면 바라건대 장차 위로가 될 것이다. 내가 빈의 언행을 표본으로 하여금 기록하여 광중 시체가 놓이는 무덤의 구덩이 부분에 묻고 묘비의 요점만 요약해서 썼다. 찾아오는 사람이 빈의 현명함을 애석해하도록 할 따름이다. 정조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 최고의 애틋한 사랑, 정조와 첫사랑 성덕임이었습니다.